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금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비트코인이라든지 다른 암호화폐 가격들 조금씩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긴 한데 눈에 띄는 그런 큰 상승은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3,600만원 초반대 정도 보여주고 있고, XRP 같은 경우 600원대 후반대 좀 보여주고 있네요. 잘 아시다시피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DCA를 진행을 하고 있죠. 어제 목요일에 28일 날짜로 1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좀 주워 담았고요. 또 오늘은 또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9월 29일 또 리플의 파티가 있는 날인데, 그런 부분 조금 설명드리면서, 오늘은 또 명절 추석이니까 좀 천천히 XRP에 대한 펀더멘탈보다도 우리가 어떤 부분을 지금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구독자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 그런 거 좀 공유 드리면서 가벼운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매주 수요일마다는 베이비 도지를 꾸준하게 또 에어드랍 받고 있죠.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또 베이비 도지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셔가지고 미래 불장에서는 베이비 도지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신데, 가능성은 없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꾸준히 모아 가시면서 또 다음 불장 사이클을 기다리는 또 하나의 그냥 지표로 봐주시면 어떨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수량을 모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테이킹이라든지 에어드랍, DCA를 통해서 본인의 수량을 축적하는 부분에 좀 힘을 써 주시면서, 어차피 길게 가져가실 거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 삼아 언급을 좀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슬라이드로 좀 넘어가게 되면, 또 추석이 또 밝았죠. 또 보름달처럼 행복과 미소 가득한 추석 되시길 간절하게 바라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타임 레버리지 꾸준히 하면서 성공 투자 하시는 우리 투자자 선생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기성길 안전운전 주의해서 해주시고, 가족분들과 또 좋은 시간과 추억과 맛있는 거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나마 하나 짚고 가야 될 것은 9월 29일 날에 리플 파티가 있다라는 거겠죠. 프로퍼 파티, 적절한 파티라고 해가지고 뉴욕에서 열리는데, 또 어떤 소식과 함께 파티가 진행이 될지 우리가 또 하나의 기다려야 되는 하나의 대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너무 큰 기대보다는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이슈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뀔 때, 즉 아무 이슈도 없을 때 준비도 하세요 라고 한 구독자 선생님도 얘기를 하시죠. 아무 일도 없을 때 미국의 셧다운 이슈와 함께 저승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까지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200원에 갈지 1달러에 갈지 9월 29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9월 30일 새벽이 되겠죠. 30일에 결정이 되겠네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좀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운될 수도 있구나 라는 그런 가능성 정도 좀 열어두시면서 천천히 여유로운 스탠스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포인트를 보게 되면 기대치를 낮추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에, 우리가 타임 레버리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 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저녁에 또 가족분들과 굉장히 또 좋은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9월 29일이 굉장히 또 리플의 파티이기도 하지만, 저기 케이크 보이시죠? 화면에 제 누나가 있거든요. 친누나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양력으로 또 제 친누나가 생일을 세기 때문에 어제 이제 또 결혼한 누나의 매형도 와가지고 같이 또 가족들과 케이크도 불고 나름 맛있는 거 이렇게 먹으면서 좋은 시간 보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맛있는 거 드시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사실 저한테 이 9월 29일이 너무나 좀 여러모로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명절이자 친누나의 생일이자 또 리플의 파티가 있는 날이다.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날인데, 좀 좋은 소식이 사실 좀 나왔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도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지만 구독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망을 할 수도 있다. 아무 일도 없을 가능성도 한번 우리가 준비도 했으면 좋겠다. 너무 기대하고 있다가 또 너무 상심이 크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이슈일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고, 한편의 생각으로는 7월 중순쯤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약식 판결이 났잖아요. 그냥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파티를 언제 할까 하다가 9월 29일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가벼운 스탠스로 바라보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고, 여러 가지 매체나 언론에서는 IPO 소식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리플과 SEC 간에 합의 소식이 나올 것이다, 아니면 기득권 세력과의 그런 금권 세력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이 나올 것이다, 이러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끌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씩 나오는데,
그래도 뭐 나쁜 가능성보다는 그나마 좋은 가능성임에 감사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추석에 조금 더 포커싱 하셔가지고 좋은 하루로 만드는 것에 집중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 좀 전달해 보고요. 그리고 한 구독자님 선생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나 또 주셨어요. 방송 감사합니다 하면서 공부하시는 김에 지난주 미국 하원에서 CBDC 금지 법안이 통과됐다. CBDC를 금지한다. 즉 다시 말해 디지털 세상으로 오는 디지털 화폐의 출범을 금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이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리며 맞다면 연관해서 방송 부탁드린다 라고 해주셨거든요. 명절 잘 보내시고 지금 바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릴게요.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요 기사죠.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에서 CBDC, Central Banking Digital Currency라고 말씀을 드렸고 각국의 중앙은행이 만든 그런 화폐가 이제 디지털 시대로 들어가는 부분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발행이 되는데 이거를 금지시키는 법안이 통과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번 주에 9월 21일에 나온 그런 기사였는데 갑자기 왜 그럴까요? 그렇죠? 미국 하원이면은 바이든 정부랑은 또 적대적으로 가면서 그렇죠?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호의적인 스탠스였어요. 그렇죠? 과거의 기사만 보더라도 올해 7월 기사죠. 미국 하원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법안이 통과했다 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역시 미국 하원은 암호화폐의 수용을 보고 있구나. 내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어느 정도의 암호화폐 수용이 또 들어오겠구나라는 식의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최근에 저번 주에 그쵸? 이렇게 CBDC 금지를 하겠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단 말이죠. 분명히 7월달 정도에는 미국 암호화폐 승리라고 하면서 이런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그런 법안이 하원에선 통과가 됐었는데 그쵸? 갑자기 왜 또 이렇게 태세 전환을 했는지 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가 맞는 건지 알쏭달쏭해요. 자 이제 그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볼까요? 9월 21일 날 나온 게 지금 CBDC 금지했다? 오케이 일단은 조금 아리까리하지만 더 최근 기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더 최근에는 어떤 얘기를 하죠? 미국 하원 의원이 9월 27일 기사입니다. 굉장히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또 굉장히 정반대의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CBDC를 출범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각국의 법정 화폐를 디지털 지갑으로 넣으면서 이제 현물, 이제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돈, 즉 다시 말해 디지털 세상으로 가기 위한 지금 도약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하원이 지금 또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승인을 촉구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대중들을 농락하는 것이다. 대중들이 미래를 보지 못하게끔 블라인드 효과를 주기 위해 언론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나온 시점도 보니까 언제 나왔죠? 9월 20일 바로 이후에 나왔어요. 직후에 금리 동결하면서 파월 의장이 뭐라 그랬죠? 올해 연말에 또 한 번의 금리 인상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대중들이 미래를 보지 못하게끔 하나 뿌려줘야 될 거 아니야. 하원에서 CBDC 금지 법안을 통과했다. 과연 그 CBDC를 금지하자는 친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그럼 왜 승인을 촉구하는데? 그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언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말자라고 항상 언급을 드립니다. 영국 정부 어떻게 얘기했었죠? 2023년 5월 달에 암호화폐 가치 없다. 규제해야 된다. 도박이다. 이거 쓰레기다. 영국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자 어떻게 나왔다? 영국 7월달 기사다. 암호화폐 도박은 또 아니다 라고 하면서 태세전환 제대로 해주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론을 볼 때 여러 가지 매체 언론들을 봐줄 필요도 있고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연관되어 있는 기득권 세력이라든지 중앙은행이라든지 그 위에 있는 국제기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해당 기사에 언급되는 회사들의 대주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런 기사들이 퍼드가 아닌지 대중들의 눈속임을 하기 위한 기사인지 팩트 기반의 기사인지 이런 부분의 유착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투자의 방향성을 결정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 그냥 나오면 귀엽네 하고 그냥 넘겨버리세요. 네, 또 노력하는구나. 그래 대중들아 너희들은 속아 넘어가라.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CBDC 세상 들어올 수밖에 없고 NFT, 메타버스, 웹 3.0 들어올 수밖에 없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기 침체는 더 가속화될 겁니다.
달러로 돈놀이하는 긴축 정책이라든지 양적 완화, 이제 전통 금융은 먹히지 않는 시대가 온다. 물가는 계속적으로 치밀어 올라가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각 나라들은 빚에 휘말리면서 그 부채에 휘둘리면서 숨을 헐떡이는 모습이 보여질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국의 중앙은행, 그뿐만 아니라 기득권 세력들은 새로운 세금을 어디서 창출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암호화폐로 반드시 유동성이 불러일으켜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10월 초에는 또 이더리움 선물 ETF도 나올 것이고, 그쵸? 10월 중순에 또 블랙록에 대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느냐, 승인 연기가 되느냐, 또 세력들의 저울질이 나올 것이고, 내년 1월 초까지는 아크인베스트의 최종 기한 파이널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연말 정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그 이후에 줄줄이 뭐가 따라올까요? 이더리움 현물 ETF 따라올 것이고, 월가에서 인정한 토큰들 아시죠? 비트코인 캐시라든지 라이트코인도 당연히 현물 ETF 들어오면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기업들이, 기관들이 돈을 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바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면서 각국의 나라들,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세금을 창출할 수밖에 없다. 그 구조가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 보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넘어가실 수 있는 눈을 조금 더 키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9월 29일이 밝았습니다. 더 프로펄 파리, 과연 이 적절한 파티에는 어떤 고위급 인사들이 올 것이며 어떤 소식들로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할지, 아니면 그냥 약보합 상태로 꾸준히 재미없는 장세로 갈 수도 있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우리는 조금 더 타임 레버리지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리플에 집중하기보다는 오늘만큼은 우리 추석에 집중하면서, 가족에 집중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 좀 드려보고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